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돈 풀어 경제 살리기. 자, 아파트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돈을 푼다고 하고 금리를 낮춘다고 하고 금리 기조를 최소 2023년까지 유지한다고 하고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이겠죠. 예, 거기에 따른 실물 경제의 하락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한정 지금 돈을 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이 부분이 아파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에서 혹은 한은에서 취하고 있는 통화정책, 금융정책은 어떻게 방향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부분에서 실물경제라는 모든 부분들은 다 전고점을 다 돌파했죠. 주식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비트코인도요. 네, 지금 한 5배 올랐나요? 거의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지금. 유독 지금 3분기 이후 가장 대한민국에서 실물 자산 부분에서 못 오르는 게 전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OECD 56개국 중에서 거의 최하위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게 현재 부동산의 상황이다. 자, 지금 하늘에서는 얘기가 나왔죠. 내년도 돈 풀어 경제 살리기 기조를 유지한다. 그래서 자, 내년 1월부터는 또 재난지원금이 또 쏟아지죠. 그 재난지원금 중에 11조가 지금 1월달 중으로 당장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4조 원이고 나머지 11조 원이죠. 11조 원이 4조 원이 풀리고 11조 원 중에 4조 원이 풀리고 나머지는 호텔이나 모텔이라든가 공장을 매입을 해서 지금 임대주택을 만든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11조 원을 전부 다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없는 임대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기식이죠. 그런 부동산 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차라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다 그냥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문을 닫고 있고 9시까지도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 통화 정책을 보니까 운영 방향이 유동성 증가에 맞춰져 있다. 자, 그래서 한은은 경제성장 지원 이외에 내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지금 그렇게 나왔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게 한국은행인데, 자, 이것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율적인 독립기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FRB가 있죠. 연준이라고 하는 FRB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FRB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그래서 정부에서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통화정책이라든가 금리정책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정부의 오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 성장 지원 위에 통화정책 유지한다 그러고 내년도 금리를 보시니까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금리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정책금리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인데 저는 이게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0.25%까지도 0.15, 0.175 아니면 0.125까지도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거의 제로금리죠. 미국은 제로금리인데, 자, 미국은 90년대 이후 저금리 시대를 만들고 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나타날 때쯤 되면은 금리를 올려버렸죠. 6%까지 보이죠? 6%까지 올려보고 거의 2008년도에도 거의 5.5%, 5.7%까지 올려버렸기 때문에 자,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FRB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현재는 저금리 기조를
제로금리 정책을 2023년도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미국 연준이 충분한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금까지 마지노선으로 얘기했던 2% 이상의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점을 밝힌 게 가장 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자, 돈을 풀게 되면 저금리를 기조를 계속 가지게 되면은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까지 FRB에서 금리 정책과 통화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은 금리를 올렸어요. 이제까지는요. 왜? 물가 상승이 되면 안 되니까.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플레를 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물 자산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미국 연준이. 자, 인플레가 나타나도 실물 자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더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를 2% 이상까지도 금리 물가 상승이 되는 부분들을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금리 올리지 않겠다는 거를 2023년도까지는 못 박았어요. 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금리, 있죠? 통화정책, 무제한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물 자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자,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2023년까지는 하반기까지는 물가가 상승이 아무리 올라가도 2% 이상 올라가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자, 여기서 금리를 통화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에 따른 금리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물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돈을 풀어서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되는 부분들을 용인하겠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들을 지금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한국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행에 돈 풀하던 금융당국 돈 풀어야 되죠.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너무 힘들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하부결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자리도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풀려고 하는데 은행들은 돈을 풀려고 하는데 집값 잡으라는 문지시에 은행들이 돌변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다 억제를 했어요. 이게 상충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계속 하는 겁니다. 돈 풀어서 경제 살리기 하겠다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간섭이 들어오는 거죠. 정부의 간섭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정부의 간섭이 들어오면 안 돼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미국처럼, 일본처럼, EU, 유럽처럼. 근데 간섭이 들어온다. 왜 간섭이 들어옵니까? 표와 연관돼 있죠. 표와. 그래서 이 정책들이 지금 유권자의 표와 연관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표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급해진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자, 이제 은행들한테 대출 쪼여라.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도 2천만 원까지 다 묶어놨다. 그래서 대출을 못 받아갖고 생계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이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설해마을 반포 유시민 선생.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금 부동산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원탑을 찍은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어딥니까? 흑석 김희경 선생이고, 자, 흑석 김희경 선생에 맞먹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의 대가가 사실은 유시민, 설해마을 반포 유시민 선생님이십니다. 이 정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묵념을 해서 존경의 지금 표를 해야 됩니다. 이분한테, 유시민 선생한테. 자, 설해마을로 대박을 치고 땅 투자로 유시민 선생께서는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설해마을 땅 투자로 대박을 치고 나서 자, 어디를 샀습니까? 유시민 선생께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를 사신 분이에요. 성견지명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에서 투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에 가라 그러면 반드시 이 유시민 선생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은 부동산계의 워렌 버핏은 흑석 김희경 선생님이고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에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를 일으켰던 그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3000배, 3000% 수익률입니까? 달성했던 피터 린치라는 선생 이름이 누구냐면은 대한민국의 피터 린치 부동산 투자의 마이다스에서 온 유시민 선생이죠. 한마디 했습니다. 예. 땅 매매로 부자 못 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자, 대단하죠. 세례마을 땅 투자로 대박을 치고, 네. 아크로 리버파크로 대박을 치신 분이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3일 전이요. 2, 3일 전에 신고가 경신했어요. 네. 84제곱미터가 37억 넘어갔습니다. 112제곱미터는 44억 5천만 원 신고가 경신했어요. 자, 신고가 경신했으니까 이제 한마디 던진 겁니다. 이제 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들어오지 마. 예. 너희들 이제 집 사면 안 돼. 너희들이 나처럼 집을 사갖고 땅 투자했고 집을 사갖고 돈을 벌면 절대 안 돼. 못을 이제 박는 거죠. 예. 자, 사촌이 사도 배가 아프죠. 땅을 사도. 네. 그런데 너희들 같은 하찮은 이 개돼지들이 왜 집을 사서 돈 벌려고 해? 땅을 사서 왜 돈 벌려고 해? 너희들은 안 돼. 네.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 네. 참, 정말 부동산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내년도 보니까 초강력 부동산 대책, 예, 부동산 정책, 세금 폭탄 또 온다고 하죠. 전세 시장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요약을 해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뭐, 내년에는 뭐,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런 건 뭐, 여러분들 그냥 정지시켜놔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1월달 중에 어떻게 됩니까? 1월달. 네. 세율 인상, 예, 세부담이 변경되고 인상이 되고, 근데 여기서 완화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령자 60세 이상, 65세입니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이 예, 10% 완화된다. 그렇다면은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고령자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완화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유세가 완화된다는 얘기죠. 예, 공제율이 상향이 되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그래서 지금 1주택자인 경우는 큰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요. 장기 보유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 여기서 장기 보유는 해당이 안 되고 고령자 공제율 상향이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 이러면은 세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율은 또 인상되고, 그리고 세고 세율이 인상된다. 15억 원 초과는 4.5%죠. 네, 45%입니까? 예. 45% 인상되고, 자, 최고 세율이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보면 강남권을 지금 정조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청약제도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청약제도니까 청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존에 재건축 조합 분양을 받은 게 아니고,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받은 무주택자인 경우는 2월 19일부터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가 당첨자인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에서 5년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헷갈리는데 그 조합원 분양이죠. 조합원 물건이고, 네, 조합원 분양이고 그 부분은 상관이 없고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의 당첨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2년에서 5년 정도가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십니다. 서울 전역이 해당되겠죠.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요약은 이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주거복지 형태는, 자, 정부에서 주거복지 형태가 임대입니다, 임대. 이게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어떻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가고, 자, 전세금이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간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세금이 전가되죠.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는데 부가세 10%에서 부가세 20% 올렸다. 간접세죠. 어떻게 됩니까? 음식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히 음식값이 올라가죠. 자, 여러분들 부동산 세금은 간접세,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효과가 크다고 그랬죠. 전가된다고 했죠.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죠. 자, 그런데 세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들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순진하지가 않아요. 간접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음식값이 올라가는데 부가가치세, 간접세가 올라가니까 음식값이 올라가듯이 세입자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월세 올리게 되죠. 전세금 올리게 되죠. 자, 그런데 무주택자 서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와, 유주택자들, 다주택자들 옥죄다 그런다.
임대 공급 늘린다 그런다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죽을 가는데, 자기들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이것이 다 표로 연계되는 거죠. 정부의 표. 계속 이게 무한반복입니다. 계속. 자, 부동산의 세금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세금 올리게 된다? 당연히 올라가죠. 아파트 값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자, 한은에서 돈 풀기, 돈 풀어 경제 살리기. 자, 제목에 나와있죠. 아파트 영향 어떻게 됩니까? 다 올라갑니다, 지금. 세금도 올라가요. 부동산 세금도 올라간다. 정가되죠. 음식값이 올라가듯이 올라가죠. 경제 살린다고 돈 풀기 계속하죠. 유동성 계속 증가하죠. 자, 금리 계속 내리죠. 못 올리죠. 미국이 못 올리니까 못 올립니다. 용인하죠. 물가상승률 용인하죠. 그런데 유독 3분기 이후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은 가장 수익률이 낮은 게 한국의 부동산이다. 아파트다. 네.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다 전고점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의 영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시차를 두고 발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효과 발휘 안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당장 이게 발휘가 안 돼요. 아주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 효과와 압박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네, 고무공이 누르듯이 영수철이 누르듯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압박의 효과가 표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